중정시력 19권 중종 8년 10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513년 명정덕 8년 상이 문소전 연원전에 친제하고 이어 선원전에서 선왕 선후들의 영정을 봉심하였는데 상이 배는 듯이 경모하니 좌우가 감동되었다. 진정시력 19권 중종 8년 10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시력 19권 중종 8년 10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형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신급제 조임은 나이가 50에 찼다 하여 특별히 전적에 제수되었습니다. 수교에 나이가 70에 차고 재주와 행실이 있으나 작업이 하나도 없는 자는 유품으로 올려 서임하라고 하였는데 주임은 특이한 재주나 행실이 없이 다만 나이가 50에 찬 것 때문에 유품에 올랐으니 관작이 외람되어 사람들에게 권장되거나 징계될 수 없습니다. 빨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자사 권홍이 장계하였다. 본도의 폐풍을 보건대 거사라는 남자들과 회사 절을 돌아다니며 붙여 사는 여인을 방언으로 회사라고 하였다. 라는 여인들은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엄탕한 짓을 하며 횡행하여 풍속을 그르치니 법으로 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도 더욱 심한 것으로 양종으로 속칭 화랑인데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다. 양중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무릇 백성의 집에서 귀신을 제사 지낼 때 여자 무당이 많이 있는데도 반드시 양중이 주석이 되게 하여 주인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손하게 맞이하여 위로하고 밤낮으로 놀이하고 춤추어 귀신을 즐겁게 하고 남녀가 서로 섞여 정욕 이야기와 외설한 짓을 무엇이고 다 하여 사람들이 듣기에 놀라와 손뼉치며 웃게 하여 이것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간혹 수염이 없는 젊은 자가 있으면 여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분을 발라 화장을 하고 남의 집에 드나들며 밤에 여자 무당과 함께 방에 섞여 앉아서 틈을 엿보아 남의 부녀를 가늠하나 형적이 엄밀하여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족의 집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상스럽지 못하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성화 18년의 형조 수교에 이르기를 화랑과 유녀들은 소재간이 단속하여 적발하여 대명률 범간조에 의거하여 모두 본제 1등을 더하고 양가의 여자와 중은 잔업의 노비로 정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교를 지금까지 거행하여 양가의 자녀와 중은 율문에 따라 1등을 더해서 주의를 결단한 뒤에 노비로 정하므로 그 벌이 장 100, 유 3천리와 맞먹고 공 4천은 단지 장 100그로만 논단하여 죄는 같은데도 형벌이 달라서 죄악이 징계되지 않습니다. 비록 공 4천일지라도 모두 장 100, 유 3천리와 맞먹는 것으로 논단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변복하여 여정하고 남의 집에 드나드는 자는 양인 천인을 분간할 것 없이 모두 속바치게 하지 말고 온 가족을 절도로 들여보내되 양인이면 노로 삼고 사족의 집에 변복하고 드나드는 자에 있어서는 그 부녀를 가늠하더라도 실정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 마음가짐을 다진다면 헤아릴 수 없이 사특하고 엄탁하여 도유 같은 보통 율로는 죄악을 징계할 수 없으니 등을 더하여 형을 논단하여 추한 무리를 없애어 더러운 풍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다. 진저실로 19권 중종 9년 10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타기 전에 예천 군수로 있을 때 향리 이세균의 목면 5, 6동을 빼앗아 그의 집으로 실어갔으므로 의금부에 가두고 고문하도록 명하인데 타기 상서의 사관과 대지를 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평시에 다른 곳에서 사냥한다면 배령한 뒤에 할 것이 없으나 아차서는 건원능, 현능과
산맥이 서로 이어졌는데 새 현령에는 아직 친지하지 않고서 먼저 능과 가까운 곳에서 사냥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당초의 예조가 아랜 것도 배령을 먼저 하려 한 것입니다. 신등의 의견에는 13일에 배령하고 16일에 일제히 주 앞산 천점에서 몰이하고 그 뒤에 2, 3일 걸려서 일제히 아차산 등지에서 몰이하면 마땅하겠습니다. 또 재령의 수축이 13일이 있는데 재령은 곧 태조 왕후의 능이니 이날 건호능에 참배하는 것이 더욱 정리에 합당합니다. 먼저 배령한 뒤에 사냥하면 매우 물정에 맞기 때문에 감히 여쭈는 것입니다. 하니 잔괴하기라. 대저 사냥은 반드시 배령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옛적에는 능산에서 몰이하더라도 먼저 사유를 고하여 제사한 뒤에 사냥하는 것이 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침 배령할 일이 있으므로 배령한 뒤에 사냥하는 것을 차례로 거행할 것인데 병조가 이미 행위하여 군사를 징집하였으므로 군령이 한결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진 식량도 모자라니 아차산에서 몰이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데 능산에서 몰이하는 것이 가한가? 능산에서 몰이한다면 먼저 사유를 고하여 제사 지내야 할 것인가? 부득이 배령한 뒤에 한다면 이제 어긋나는 듯하나 다음으로 날짜를 물릴 것인가? 부득이 배령한 뒤에 한다면 이제 어긋나는 듯하나 다음으로 날짜를 물릴 것인가? 그 가부를 병조 예조의 당상 전원이 골정에 모여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용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수교에 재주와 행실이 있으나 자급이 하나도 없이 나이 50에 찬자는 유품으로 올리라고 한 법은 조급하게 진출하려는 풍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차고 자급이 하나도 없으나 그의 재주와 행실은 써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급제하였으니 역시 재주와 행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뜻을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신급제 홍이평 박제는 모두 전적이 있으니 유품으로 올려야 할 자이나 교수는 전직 관원 또는 겸직된 사람을 차임하는 것이 준례요 훈도는 분관한 뒤에 권지하는 것이 또한 준례인데 홍이평과 박제는 신급제로서 유능한지 지금 아직 모르고서 갑자기 교수를 삼았으니 자못 권장하는 의의가 없으며 국가에서 인재를 얻는 뜻에도 어그러지니 개정하며 따르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 병조의 당상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저 사냥은 반드시 배령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니 먼저 사유를 고하여 제사한 뒤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새 현령은 옮긴 지 오래지 않았고 사냥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배령한 뒤에 사냥할 것을 정원이 아랜 것이니 13일에 배령하고 16일에 사냥하고 18일에 일제히 아차산 등지에서 몰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12일에 사냥하는 것으로 이미 군사들을 징집하였는데 이제 또 고치는 것을 상께서 소유하다고 생각하시나 군사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시 행위하여 10일 양식을 가지고 16일까지 오도록 하며 군사는 식량이 모자라지 않고 일도 편히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5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9권 중종 8년 10월 5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한세환과 북도절도사 조윤손이 치게 하기를 아오지의 세보는 지형이 비탈이라 사람들이 붙어 살지 않으니 군민들로 하여금 그대로 예보에 살도록 하였다가 여름철이 되어 농사 지을 때에 새 보위에 붙여 살면서 지키도록 하소서니 상이 송일, 김은기, 윤금손, 신용계, 강직, 유담년, 정광국, 서극설,
황성창 등에게 명하여 편부를 의논하게 하며 의논드리기를 무릇 방수하는 곳을 옮기거나 그대로 두는 것은 모름지기 이해를 헤아려 살펴서 정하고서야 아주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한시영과 조윤순이 계문을 보건대 매우 편이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천실화 19권 중종 8년 10월 5일 기해 5번째 기사. 이에 앞서 예조가 니마차의 일을 아뢰었는데 송일, 영검손, 신용계, 유담년, 서극철, 황성창 등이 의논드리기를 니마차가 지난 신해년에 변방을 침범하여 장수를 죽인 뒤에 누차 귀순하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미 23년이 되었으니 그가 스스로 허물을 고쳐서 정성을 바쳐 와도 끝내 거절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며 원망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 다시 변경에 찾아와서 호소한다면 변장으로 하여금 너의 죄가 매우 무거우니 이제 귀순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 너가 우리나라의 정성을 바치고 공을 세운다며 주장에게 보호하여 진퇴를 결정 짓겠다고 말하여 다 이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은기, 강진, 정광국 등이 의논드리기를 신해는에 변방을 침범한 일을 니마차가 도굴이 한 짓이라고 하나 도굴이 사는 데가 아주 멀고 니마차도 반드시 그 음모를 미리 알았을 것이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저들이 와서 성의를 보이더라도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신해년에 문죄한 뒤로 이미 23년이 지났는데 이제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스스로 개신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북쪽 변방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물이 매우 주잔해졌는데 저들이 분을 품고 소요를 일으킨다면 혹시 지탱하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것은 제왕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이니 다시 와서 성의를 보이거든 스스로 회개하도록 특별히 허락하되 변장으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타이르고 그 중에는 두두 6, 7인을 특별한 예로 한꺼번에 올려보내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이손이 의논드리기를 니만차는 조종조 이래로 접대를 허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에 저들이 적이 조산보를 함락하며 경험부사 나사종이 요격하다가 살해당하니 조정에서는 니마차의 수행이라 하여 군사를 일으켜 문제하였는데 그 뒤에 니마차가 잇따라 변경에 찾아와서 조산보에서 장수를 죽인 것은 저희 범죄가 아니고 도굴의 짓인데 죄 아닌 죄를 그릇되게 입었다고 고하며 조종 때의 예의에 의하여 접대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왔고 신이 임술 개해 연간에 북도 절도사로 있을 때 상세히 들으니 장수를 죽인 적은 실로 도굴이요 니마차로 말하면 다만 도굴이 침범할 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뿐이라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큰 죄도 없는데 오래도록 접대를 허락하지 않으면 원망이 맺혀 소요를 일으키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됐고 변방에 가까운 저들이 정성을 바쳐 와도 굳이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왕자가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이상이 송일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의 19군 중종 8년 10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19권 중종 8년 10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성리대전은 미묘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데가 많으니 김은기로 하여금 홍문관이 와서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화 19권 중종 8년 10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19권 중종 8년 10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우의정 정광필은 발제에 종기가 있어 기둥할 수 없으므로 송일이 있을 뿐인데 배릉 때에 정성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재릉에 사토를 더 쌓을 때에도 정성이 가서 살피지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을 예관에게 물으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재릉에 사토를 더 쌓을 때는 정성이 아니고 이상이 가서 살피더라도 무방하나 배릉 때는 정성이 거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상은 찬성을 말합니다.
중조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8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의정은 발제에 종기 정세가 있어 기동할 수 없고 좌의정이 있을 뿐인데 요사이 나라 일이 잠옷 많아 삼공이 하나라도 없었으나 안 되니 영의정이 발인되기 전일지라도 새 정성을 차출함이 어떠 할런지 이주에 물으라. 중종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8일 에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이조가 회개하기를 요사이 국군이 불행하여 수상이 잇따라 조울하였으나 발인하기 전에 차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신을 대하는 뜻이 어긋나니 어떠하리까 하였다. 중종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선 박열이 아래기를 안영군 이 성동의 어미의 상언에 신이 아래 관원들을 비밀히 사주하여 사정을 써서 분간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어찌 비밀히 사주할 마음을 가지리까? 아래 관원들을 비밀히 사주하더라도 대중이 어찌 신이 비밀히 사주하는 데 따라서 판결하였으리까? 대간을 비밀히 사주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는 짓인데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성명의 시대를 만나서 재상의 반열에 참여하여 있으면서 어찌 이런 짓을 하리이까? 신은 이런 농박을 받고서 낯이 두꺼워 재직할 수 없으니 이런 논박을 받고서 낯두꺼이 재직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고 집이 김협도 아래기를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는 어찌 비밀이 사주하는 데 따라서 판결하였겠습니까? 또 안영군의 전처는 신의 이성 사촌 누이요 신은필은 신의 이성 사촌 박광명과 혼인한 집 사람인데 신이 사정을 쓴다면 어찌 사촌 누이를 버리고 사촌과 혼인한 집을 취하겠습니까? 또 일은 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요 남궁과 성세정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이미 결단된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런 논박을 바꿔서 재직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고 장령 윤은필 2번 지평 홍은필 임추가 아래기를 비밀리 아래 관원을 사주하여 사정을 써서 분간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곧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조정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성동이 종친의 세력을 믿고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하니 지금 놓아두고 죄 주지 않으면 그 죄악이 징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은 전 대간이 한 일인데 내가 그 심화를 잘 안다. 송사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허물을 송사 맡은 관원에게 돌리는 것이 예사인데 어찌 반드시 죄를 다스릴 것인가 하며 4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사헌부는 기강을 유지하는 곳이므로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헌부가 모두 단속하여 교찰할 수 있는데 그러는 중에 그릇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사관원과 홍문관이 탄핵하거나 대신이 의논하는 것이니 이렇게 한 연후에야 조정의 채무가 존엄하였거니와 송사는 사람들이 임의로 허물을 돌린다면 조정의 채무가 절로 존엄하지 못합니다. 이 성동이 당초에 길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짐짓 집을 짓고 세력에 의존하여 길을 내려고 생각하였으니 그의 마음가짐이 지극히 간사합니다. 또 늙은 어미를 우롱하여 상언하게 한 것은 곧 조정의 기강을 업신여긴 것이므로 그 광폐하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추구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선 박열 집이 김협이 안형군 이성동의 이 일 때문에 굳이 그 직을 사퇴하고 장령 윤은필 등과 사관원이 성동의 죄를 다스릴 것을 여러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1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이 권은능 및 현능에 찬배하다. 중조 7월 19건 중종 8년 10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사냥대 오전에 시위하는 왕자 삼공과 육성지 사관에게 모두 입장패를 차게 한다 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인이라도면 차도 괜찮으나 재상 및 사관이 차는 것은 불가하니 없애소서 하였다. 현재 7월 19관 중종 8년 10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안영군 이성동을 명초하여 대간이 아랫말을 물음에 회개하기를 상종께서 유윤겸의 집에 명하여 제목과 기와를 실어드릴 곳에 길을 내게 하셨으나 그 뒤에는 정해진 법이 없었습니다. 신은 조그만 빈 땅에 길을 내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기에 제목과 기와 실어드릴 곳에 길을 내게 하였습니다. 박열과 신은필은 동서인이 비엄하도록 명하셨을지라도 신의 생각에는 박열이 한 관사의 장관이므로 비밀 아래 관원들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김협은 신은필과 혼인한 집이고 박광년의 사촌이기 때문에 역시 사정을 썼으리라고 의심한 것이요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청원이 아뢰기를 명패로 성동을 부르니 종기로 앓는다고 핑계하며 지팡이를 짚고 나와 보고서 종을 시켜 정원에 아프다고 고하였다가 다시 생각하여 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명수하면 술에 멍에 매기를 기다리지 않고 간다 하였으니 성동의 부도함이 막심합니다.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되니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성동에게 물어보니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대간에게 허물을 돌렸으므로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사냥은 군무이며 배를 차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니 피할 수는 없다. 나머지도 역시 윤하지 않는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동이 뒤따라 들어왔으니 그의 병이 긴급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부르면 술에 멍에 매기를 기다리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병을 핑계하며랴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호 19권 중종 8년 10월 1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예조 참반 김당을 경사에 보내어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증조실호 19권 중종 8년 10월 15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천둥하고 큰 비가 왔는데 겨울 천둥은 큰 재변입니다. 대저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공구수성할 잘못된 정사도 강구해야 하니 내일의 사냥을 정지하소서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상이 정부에 묻기를 겨울 천둥은 큰 재변이다. 반드시 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인데 곧 사냥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정지한다. 다만 크게 군사를 징집하였는데 마침내 진을 파할 것인가? 또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는 뜻을 묻고자 한다니 좌의정 송일 등이 의논드리기를 좌우상의 대장으로 하여금 종묘에 올리 금수를 잡도록 하시고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상께서는 수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변은 한갓 임금만의 탓이 아니라 신등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많으니 이런 뜻으로 전지를 내리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였다. 좌우상 대장은 금수만 모을 뿐이니 그 가운데 주장이 없으면 짐승 쏘아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능히 절제하겠습니까? 장수를 명하소서.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5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이탁, 조임, 윤여해 및 이성동 등의 일을 아뢰었다. 윤여해가 상의원에 입직하다가 밤에 술에 취하여 발광해서 활과 살을 가지고 맨발로 승정원에 가서 창고 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고하매 승대질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미친 말이므로 법사가 추구하여 장 80으로 조율해서 입게 하였는데 이 등을 감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송일이 겨울 천둥의 재변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면직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을 만나면 군신 상하가 서로 수성해야 하는 것이니 한 나라가 재변을 만나 정성을 바꾼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오직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기에 달린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내수사 별자를 특지로 제수하셨는데 이 사람은 미천하여 조간의 예와 같지 않습니다. 상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알 수 없으나 특지로 제수하면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수사 별주하는 데뷔전의 서재를 맡았던 자리를 옮겨서 자임함에 함이 줄레이며 또 자전의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분부한 것이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듣고 조강에 나아갔다. 시간간 한 효군이 유분의 대책에 따라 아뢰기를 처음에 환관을 둔 것은 한 문을 지키고 뜰 안을 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반드시 환관을 부르는데 환관이 임금의 뜻에 영합하므로 마침내는 반드시 가까이 하고 신임하게 되니 어리석은 임금은 끝내는 그들의 술책에 빠집니다. 한나라 때의 여후와 당나라 때의 무후는 모두 여주로서 환관을 임용하였고 지금도 왕명을 출납합니다. 우리 조정조에서는 성전색이 없이 물은 이를 아뢰거나 분부를 내리는 것은 모두 조신이 하였으나 정의 왕후 때부터 비로소 성전색을 두었는데 열성께서 잘 계승하였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배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종말은 알 수 없는데 지금 환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니 반드시 그 배단이 있게 될 것이며 지금 내시들의 복장과 무관의 것과 같으며 또한 왕명을 내고 드리고 할 적에 한마디 말이라도 어긋나면 나라 일이 크게 틀어질 것입니다. 이는 강목의 이른바 화가 울 안에서 크고 간계가 장막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분의 대책은 한갓 당시의 폐단을 다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 일에 있어서도 극진하게 논하였으니 지극히 정직하다. 그러나 고관이 환시를 두려워하여 그 말을 써주지 않고 집정도 써주지 않았으니 천년 후인 오늘에도 오히려 유감스럽다. 우리나라가 환관으로 하여금 말을 출납하게 하니 마침내는 반드시 우환이 있을 것이다. 옛적에는 환관의 의복 제도가 달랐으니 이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나 고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송일이 아뢰기를 환시의 폐단을 역대 임금이 알지 못한 이가 없었으니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미 그 폐단을 알았다면 엄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고 효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내시도 모두 아내가 있습니다. 임금이 재변을 당하여 궁녀들을 내보내는 것은 부녀들이 숨은 원망이 음양의 화기를 손상하게 되기 때문인데 환관이 아내를 두른 것이 궁녀들을 내보낸 뜻으로 본다면 어찌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참은 매일 종친부, 의정부, 충혼부, 중추부, 의빈부, 돈영부, 육조, 한성부의 당상관과 사헌부, 사관원의 각 일원과 경연의 당상관, 당하관 각 이원이 윤차로 임금에게 이를 아뢰는 것이다. 의정부 육조의 당직, 당하관과 당직 감찰도 참석한다. 뒤에는 반드시 매일 행하지는 않았다. 조옥에는 일푼 아문과 육조의 당상관이 사수에 관한 일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다. 그 시기는 변화가 많아서 일정하지 않으면 매일 또는 아일의 이튿날 또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 행하였다. 대책은 각종 문과 전시의 제술의 하나이다. 정사 또는 경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다. 중종 7월 19권 중종 8년 10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충헌부가 아뢰기를 졸환 영의정 성희하는 오늘 20일에 발인하는데 그 집 앞의 길이 가파르니 박내의 궁정으로 하여금 길을 닫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박내의 궁정을 부리지 말고 병조의 유의 군사로 닦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8일 임자연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주임을 갈도록 명하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계형, 이탁, 김윤호 등의 사간인은 대간은 행대가 벌써 추열하였는데 이제 다시 추구하여 새 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다. 나의 생각에 왕자는 장래의 법을 엄하게 해야 한다 하나 가장 중하면 죽음을 당하고 가벼우면 검거되며 누가 자손에게 미치므로 그 법이 매우 중하니 밝게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또 상은하의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다시 추구하였는데 복추하게 되면 저도 할 말이 없이 자복할 것이다.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대신과 병조에 명하여 성조 피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과 양계의 수령 및 도사, 평사를 요장으로 뽑힌 문신으로 받고 자출하는 일 등을 의논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김협이 아뢰기를 조계의 형의 사간인이 지난번부터 옥에 구금되어 있는데 지금 또 신문하면 그 원통하고 억울하며 어찌 저거리까 하고 영사송일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조계형의 사간인을 행대가 추문하였는데 형장 때문에 죽은 자가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백성으로서 죽은 자가 이와 같으니 한 지아비의 원통도 오히려 죄변을 부르는 것인데 하면 40여 명이랄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이란 부득이한 것이요 다스림을 보조할 따름이다 하였다. 사간 신상이 아뢰기를 수령은 조간이라 부득이 사간인을 추구하는데 사간인이 제국을 수령에게 즉시 자복하지 않고 형장을 견디다가 죽게 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대저국조 이래로 큰 옥사를 다룰 적에는 사헌부와 의금부가 함께 추구하는데 근래 나는 한자로 바깥 사람들은 모르는 일인데도 흔히 권례에서 추구하니 지나친 듯합니다. 또 연좌의 법률이 있기는 하나 짐작하여 주의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저기 하신 이래로 패족에서 권세를 부리던 사람 중에 부초된 자가 있는데 이 또한 자세히 심사해야 합니다. 신이 지비로 있을 때 도성 안에 재택 중에 사치한 것이 많았는데 금단하는 법이 이미 영갑이 있는데도 이렇듯 제도에 벗어나게 지었으므로 일체 은금하고 그 중에서 더욱 심한 것은 헐게하였으나 그 뒤에 제도에 벗어남이 여전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다른 일도 미루어 알만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줄 알게만 한다면 일시에 죄다 헐어버릴 수 있겠으나 위에서 하는 것을 아래에서 본드는 것은 반드시 그를 이치이니 지금의 대신들이 지나치게 사치함으로 아래 사람이 본드는 것입니다. 송나라 이항은 집이 좁아서 말을 돌릴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혹 어찌 오래도록 재상의 집이 되기만 하랴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훌륭합니다. 오늘의 대신의 자손이 어찌 모두 재상이 되겠습니까? 들으는 이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풍속에 관한 일은 위에서 하는 일을 아래서 본드는 것이 영향보다 빠르니 대신이 위에서 실행한 뒤에야 아래 사람이 반드시 본들 것이다. 지금 과연 사치하는 풍습이 없지 않으니 저택의 사치는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위에서 실행해야 아래에서 본들 것이다 하고 신상이 아뢰기를 내 수사 별좌를 턱지로 제수하였으나 바깥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상의 뜻이 반드시 사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기 하신 이후로 이러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술을 금하는 법을 시행한 지 8년이 되었다. 조종조에서는 봄이면 금하였다가 여름이면 파하였다. 지금 술을 금하기는 하나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범함으로 도리어 폐단이 있으니 조종조의 일에 따라 금지를 파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천변이 있는데 그 금지를 파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진조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좌이정 송일이 아래기를 오늘 경련에서 상상께서 재변 때문에 하문하시니 사간 신상이 아래기를 풍속을 순화하게 하려면 사치를 검해야 하며 무릇 대신된 자가 먼저 스스로 검소한 뒤에야 아래 사람들이 본떠는데 지금 대신의 집이 사치하여 제도에 벗어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했는데 이 말이 이치에 맞습니다. 신은 폐조 때 집을 헐었다가 반정돼 신이 일품이 될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도에 따라 집을 지었을 터인데 신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은 집의 칸수가 제도를 벗어났다고 단척까지 하여 사치가 더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때 어찌 정성이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마는 지금 정성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듯 제도에 벗어나고서 어떻게 백한달의 모범이 되어 통솔하겠습니까? 신의 직을 갈고 검사한 사람을 다시 얻어서 모범이 되어 통솔하도록 한 뒤에 풍속을 순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조 때의 구치관이 정성이 되었으나 집이 극히 검소하고 누추하였으며 유관이 사는 집도 매우 궁벽하고 누추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풍속을 고치는 기틀은 임금에게 있고 교화를 펴는 책임은 대신에게 있다. 그러나 제도에 벗어난 집은 고쳐 지을 수 있는데 어찌 이 때문에 정성을 바꾸랴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전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1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전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1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송일, 윤금손 등이 의계하기를 조계형의 사간인을 이미 잡아다가 추율하도록 명하셨는데 또 번거롭게 중지하면 불가합니다. 또 사간인을 다시 추문할 일은 전에도 있어 새로운 예가 아니니 사간인 중에 말이 변한 자를 한두 차례 형추한 뒤에 본의를 추열을 하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송일, 윤검선, 이작은, 유담년, 서극철, 황성창 등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 백성을 잡아다가 판 성저 야인을 근래 장 100에 처하여 이미 준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로합이 범한주가 중하기는 하나 문득 사형에 처하면 그 부류가 반드시 놀라워할 것이니 지금은 아직 전례대로 장 100에 처하고 다음부터는 이 죄를 범하는 자는 특히 현육하되 이를 육진의 야인에게 일러 그들로 하여금 조종해서 엄중한 법을 세운 것을 알게 한 뒤에 여전히 잡아다가 파는 자는 을의 사형에 처하여 동료에게 돌려보이면 또한 두려워할 줄을 알아 스스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야인, 소배가, 가하이, 시득이, 영수 등이 범한 죄는 직접 자신이 납치하여 판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모로합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제배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진강하는 글에 혜성이란 말이 있고 폐조 때에도 혜성의 변이 있었는데 듣고 본 바로 보더라도 제변임을 알 수 있다. 세종, 성종 때도 이런 변이 있었으나 능히 공구수성하셨기 때문에 응험이 없었다. 내가 저기 하고부터 태백성이 경천하였는데 요전에 남쪽에 변이 있었으니 재변이 까닭없이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재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공고한다 하였다. 지사 장순손이 아래기를 외인이 욕망을 이루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그들의 고혈이 모두 우리 땅에 남았는데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장래 반드시 변고가 될 것이 진실로 우려스럽기 때문에 신등이 이미 군량을 마련하여 행위하였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조경 이탁의 사관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크게 번개치고 새 알같이 큰 우박이 내리니 석강을 정지하라 명하였다. 중조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2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부지학 박소영 등이 재변으로 인하여 상소하였는데 등용하고 버림을 공정하게 하고 법령을 한결같이 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고 염치를 권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대략이었다. 중종실호 19건 중종 8년 10월 20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날에도 번개의
번개의 변괴가 있었으나 오늘과 같이 심하지는 않았으니 내가 매우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늘이 위에서 진노하는데 거만스레 앉아서 진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강을 정지하였다. 대저 아래에서 인사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이 응하는 것인데 아랫사람이 하늘에 꾸지람에 보답할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재변을 거치게 하지 못한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므로 이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사람이 화평하면 천지의 기도 화평해진다. 그러므로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비는 아비, 아들은 아들, 형은 형, 아우는 아우로서의 각기 그 도가 있어. 그 도를 다하면 천지가 화평해질 것이다. 내가 산하지 못하여 임금된 도리를 잃어 재변이 생기게 된 것이고 여러 신하들이 재변에 관한 말은 하면서도 한 가지 일을 드러내서 배를 구제하지 못하니 이는 신하의 도를 잃은 것이다. 풍속을 보면 요사이 불효하는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간에 종 하나, 밭 하나를 다투 송사는 자가 많으니 이는 부자나 형제가 각각 그 도를 잃은 것이다. 감선, 피전과 같은 것은 형식인 듯 하나 행하려 한다. 또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재변을 그치게 할 도리를 강구하고자 하는데 정원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신등도 매우 놀랍습니다. 상께서 힘써 행하시려는 뜻을 외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신등은 시중의 반열에 있으니 어찌 알지 못하리까. 지금 전지를 보니 감격되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후설의 자리에 있어 왕명의 출납을 착실히 하는 것이 직분인데도 신등은 모두 변변치 못하니 하늘의 재변이 또한 신들 때문인가 합니다. 대저 옛사람이 나라 다스리는 건보는 임금의 한 몸에 돌려 몸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을 바로잡으니 책임이 임금과 대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제가 하시는 일을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마땅히 더욱 내정 다스리시기를 엄하게 하셔야 합니다. 옛 대신은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병중이라도 그를 올려 일을 말하기도 하고 부축받으며 이꼴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삼공만 와서 의논하는 것이 보일 뿐이요 그 나머지 부원군 등 재상은 모두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아니하니 어찌 침이나 맞고 뜸이나 뜰 하찮은 병 때문에 국가의 일을 회피할 수가 있으리까. 지금 백관이 봉직에 태만하므로 신등이 매양 아뢰고 싶으나 대간이 아니어서 하지 못하는데 상상께서 내정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시고 백관들 또한 봉직에 삼가고 부지런히 하면 될 것입니다. 상상의 분부에 신하들에게 연방의 재변을 거치게 할 도를 강구하라 하시니 매우 지당합니다. 또 옛사람도 감선 철악하여 실제로 응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행하시면 안팎이 다 갖추게 되리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일부터 비정 감선하고 또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과 한승부의 당상과 부원군 시종 대간 등에게 연방하리라 하였다. 전조실의 19권 증정 8년 10월 20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이날 건원능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아이고야. 전조실의 19권 증정 8년 10월 2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바른 사람은 송백같이 우뚝하게 서서 굴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등굴과 같아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설 수가 없다. 그러나 분별해 내기는 어려운데 군자와 소인은 없는 세상이 없어 당우 때에도 있었다. 이제 번개의 변은 전보다도 심한데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동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의 도리는 사와 정을 분별할 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탁한 것은 의심 없이 버린다 하였으니 사탁한 것을 보면 속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와 정을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분별하는 근본은 오로지 본심이 바른 데 달려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이 마음이란 고유한 물과 같다 하였는데 한번 사이를 가지고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고 소인을 군자로 여기게 됩니다. 지난번에 천변이 있자 대간이 한번 아뢰면 즉시 사냥을 정지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응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실제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 모든 권한이 어찌 봉행을 극진히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자책하시기를 이는 나의 허물이다 하셔야 합니다. 외방의 수령들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조정을 바로잡아야 하니 조정은 온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마음은 조정의 근본입니다.
장령 2번이 아래기를 조계영 등 사가는 죄 없이 누차 형벌을 받았으니 그 원통하고 억울함이 어찌 저그리까 윤언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했으나 윤언하지 않았다. 준조실호 19관 중종 8년 10월 21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에 윤대를 뒀다. 준조실호 19관 중종 8년 10월 2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무신하들에게 연방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겨울 번개는 예적부터 큰 변괴라 하였는데 요사이 겨울 번개가 있으므로 이미 잘못된 일을 듣기를 구하였는데도 어제 번개는 전일보다 심하였다.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재변을 할 방도를 내가 모르겠다. 하며 좌의정 송일이 아래기를 상께서 조기하신 이래로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며 공구수성함이 지극한데도 재변이 아직 그치지 아니하니 신은 항상 아랫사람이 위의 뜻을 봉행하지 않은 까닭인가 합니다. 신이 외람되이 상의 은혜를 입어 삼공의 자리에 끼어 있으면서도 법령이 많이 시행되지 못하여 상의 뜻대로 봉행하지 못하니 신의 직을 가신다면 이번 천변에 응하는 첫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랫자리에 있으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즉시 현관에 발탁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 반드시 마음을 다해 봉행할 것입니다. 지금 현관이 사람을 추문할 때 형문하여 반드시 자복하도록 하니 죄 없이 드러난 잘못 사형을 받게 된 자가 어찌 한둘 뿐이겠습니까? 법사에 있어서는 법망에 걸린 사람들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만일 법사에서 외방에 이완하게 되면 외방 관리들은 무수히 형벌을 가합니다. 또한 천도도 10년이면 반드시 변하거니와 혹 일시의 죄로 귀양 갔다가 석방되지 못한 사람도 또한 많이 있는데 죄 받은 사람이 상언할 때마다 회사가 반개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재변이 생기는 것이 이 두 가지 일에 달려있지 않은가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재변은 모두가 인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백성이 원망이 있을 터인데 형벌이 너무 무거우니 매우 옳지 못하다. 죄 있는 자가 요익 면하고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죄를 받게 하면 어찌 옳으랴. 그러나 이런 일은 모두 사람이 하기에 달린 것이니 현관을 맡은 자가 실정과 법을 헤아려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형조판서 김윤손이 아래기를 소신과 같은 자가 형옥의 관을 맡아서 능히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재변이 생긴 것입니다. 요사이 춘군 부처된 자가 상언하여도 법사가 반개한 것은 정죄할 때 자기가 지은 죄로 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형벌이라는 것은 잘 다스리기 위하여 돕는 도구로서 부득이하여 쓰게 되는 것이다. 쓰지 아니하면 광포한 자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형벌을 쓰지만 형벌을 쓰더라도 절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스는 본디 재주와 덕이 없는 사람으로 패주에게 아첨하여 갑자기 승품에 올라왔다. 육경이 되매 물이가 용납하지 않았다. 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천변으로 인하여 조정의 임무를 일일이 논평하게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 말을 하였을 것인데 스니 스스로 말하였으니 밝은 천리가 마음속에 없어지지 아니하여 평소에 처신하는 중에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본디 행금이었고 탐호가 비할 데 없었다. 기한과 곤액 속에서 자랐는데 재상이 되어서는 재택과 노비가 당대에 가장 부유하였으므로 사론이 천하게 여겼다. 그가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엄령을 조섭하여 화기를 양성해서 재변을 거치게 할 수 있겠는가? 재변이 일어날 때마다 인책하고 사직하는 것은 역시 물일을 짐작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차설을 뛰어넘어 정성이 되었으니 어찌 엄령을 조섭하는 자리에 합당하리까? 엄령을 조습하는 자리를 병요양하는 장소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정성을 두는 뜻이겠습니까? 지금 신을 갈면 실제로 하늘의 견책에 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벌이 너무 중하여 신수군의 자손들과 윤구의 자식 등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죄를 받았는데 이들이 무슨 딴 마음이 있으리까? 조정에서 임용할 수 없더라도 편의한 대로 할 수 있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 원수를 선언록에서 삭제한 일은 율문과는 어긋나고 그가 이미 죽었는데도 소급해서 삭제하는 이는 율문에 없는 일입니다. 신보기의 사간 종산부정의 일은 알 수는 없으나 어찌 억울한 일이 없으리까?
대간 시종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널리 물음이 어떠하리까. 각사의 원수 외의 조례는 제감함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국 후에 연좌된 사람이 누차 상언하였으나 법사가 반개하였다. 윤구의 자식은 조정에서 당초에 큰 계책 때문에 정주에 한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으랴. 전일에 그의 상언에 따라 이미 수위하게 하였다. 하원수의 삭적에는 어찌 억울함이 없으랴. 대신들과 다시 의논함이 마땅하다 하며 예조 판서 김은기가 아뢰기를 조계영, 이탁, 김윤호 등의 사간 20여인이 모두 전일에 공초를 번복한 까닭으로 이번에 형신할 것을 아뢰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으리까 하고 좌참찬 윤금손이 아뢰기를 지금 형옥이 너무 중하니 죄 없이 죽으면 어찌 억울하지 않으리까. 또 나이 찬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고 사대부들이 혹 죄 없이 작사나에 수용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또한 좋게 화기를 선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변을 만나 몸을 조심하여 형실을 닦는 것은 성상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고 병조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옛 사람은 겨울의 우울에는 정령이 한결같지 않고 형옥이 지나친 데에 대한 응험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구제할 방법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형옥을 가볍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옛 사람은 사가 양민에게 해롭다 하였으나 이제 소방을 의논함이 어떠하리까? 올 농사가 조금 잘 된 듯하나 해마다 흉년이 든 끝이었으므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모두 시작하려면 배단이 적지 않으니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하며 백성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 수령이 혹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사람을 해치는데 다행히 들으는 자가 있으면 일체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 입거한 자들은 비록 죄에 해당되기는 하나 혹 경찰관의 위엄에 겁이 나서 거짓 자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군적 감구를 거의 권능으로 자정했는데 지금은 유향서로 자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입거해야 할 자 중에서 혹 공의가 있으면 면하게 되나 조상의 엄득이 없는 자는 입거를 면하지 못하니 억울함이 적지 아니합니다. 신원 백성들의 원망이 또한 여기에 있을 듯합니다. 하고 공조판서 정광세가 아뢰기를 성종 때 구 영안이 남의 여자를 간음하였다가 일이 발각돼 먼 지방에 부처됨으로써 영구히 과거길이 막혔다가 그 뒤에 상수하여 과거 보는 것을 허가받아 급제했었습니다. 근데 나인에게 빌붙었다가 주의받은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 죄가 강상을 무너뜨리는 데 이르지 않아서 애매한 자가 있으니 그 중에는 등용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결 안 된 옥사가 매우 많으나 형방승지가 삼복을 아랜 뒤에야 사형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더러는 7, 8년이 되도록 옥중에서 굶주림으로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그 억울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형방승지가 아니라더라도 날마다 빨리 아뢰어서 시행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이조판서 김전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한데 전영하는 고난을 맡았으니 하늘의 재변은 반드시 사람 쓰기를 잘못한 데서 생기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 얻기에 달려있다. 소소한 패단은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만 잘 쓴다면 패단이 저절로 제거된다. 사람을 쓰는 것은 임금에게 달려있으나 주의하는 일은 오로지 전조에 달려있으니 사람을 쓸 점에 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였다. 예조 참판 강징이 아뢰기를 마음을 바로잡으면 마땅히 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조심하고 밝게 한다 하고 또 조심하되 오직 형벌을 신중히 하라 하였으니 요순도 모두 경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경련에서 오직 사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만 진강할 것이 아니라 때를 가르지 말고 진대하게 하여 자주 대신과 접하여 정사를 자문하셔야 합니다. 대저 형옥만을 중히 여기면 외방에 어찌 형벌을 지나치게 하는 일이 없으리까.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형벌을 지나치게 하는 자에게 죄 주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창의 공채는 회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해서 시행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징은 잣단 하찮은 자로서 폐주에게 아첨하여 총회가 잠옷 지극하며 의기 양양하여 스스로 때를 만났다고 여겼다. 당시에
간신이나 필사로서 법망에 걸려 죽게 되는 사람이 잇따르며 온통한 기운이 하늘에 사무치니 그리의 부녀자는 아이들까지도 그 사람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한때 친구로서 친절하게 지내던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도 알아보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뜻이 거의 없었다. 성지가 되어서는 더러 명을 받고 나가서 죄수를 검정하였는데 아는 사람을 보고도 사사리 말하지 않고 혹시 폐주의 의향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반정한 뒤에 오랫동안 서용되지 않았으며 참판이 되어서는 오래도록 논박을 당하였는데 마침내 갈리지는 않았으나 물리가 용납하지 않았고 사람이 한으로 여겼다. 이와 같이 비루하고 천박한 사람을 조정의 이경으로 삼아 예를 맡은 관사에 있게 하여 중기를 더럽혔으니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 때문이 아니지 어찌 알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입을 벌리고 혀를 놀리어 제변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진다라니 좌우에 식견 있는 사람들이 누군들 조롱하고 꾸짖어 아니하랴마는 옛글을 인용하고 당시의 폐를 지적하여 마치 정인 군자인 듯 꾸몄다. 옛말에 소인이면서 군자 같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다. 임금이 신하들을 대할 적에 말만 듣고서 간사한지 올바른지를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으리야. 근래에 재간과 지혜가 없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부로 돌려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없다 하여 예관을 병의 요양이 나는 것으로 삼은 것이 옳은가? 이 때문에 국가에 일이 있어도 당상이나 난관이 처리할 방도를 모르니 이것이 애석하다. 강징을 예부의 이경으로 삼아 예문을 마련하게 하니 그가 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도 이미 살림의 논란이었거니와 후세의 비웃음을 더욱 헤아릴 수가 없으리라. 그 뒤 공론이 한번 일어나자 징은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으니 전일의 징을 끝까지 논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도 부끄러움을 아르리라. 이조 참판 이 장군이 아뢰기를 실제로 하늘의 견책에 응하기를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여 생각이 언제나 여기에 있으면 자연히 재변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경공이 착한 말 한마디를 하자 형옥이 물러갔으니 말로만 해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실행함이래리까 하고 도승지 이 사균이 아뢰기를 옛말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으니 항상 오늘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때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또 반정 이래로 국시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각기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 모두들 내가 성자라고 하니 마음이 화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께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시는 때이니 회사의 일만 진달함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오늘의 연방에는 노성한 대신에 병든 몸을 부축해서라도 예고를 하여야 마땅한데 들어 병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신이 저기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하고 직제학 윤은보가 아뢰기를 남해는 본디 사슴이 나지 않아 편포를 진상하려면 할 수 없이 연화 욕지에서 사냥해야 얻게 되는데 해로가 험하여 사람이 풍파에 빠져 죽거나 외구에게 살해당하는 수가 수없이 많으니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그 폐해를 물어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요량해서 감하소서 하고 전한 한 효원이 아뢰기를 전년에 북도 백성이 기근으로 시달리는데 감사와 수령이 미리 조치하지 못하여 죽게 된 사람이 많았으니 재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이 괴이하리이까? 조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먼저 사관을 추문하기 때문에 남의 죄로 형벌을 받다가 죽게 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자신은 더러 죽음을 면합니다. 장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작물의 액수에 맞춰 판결받지 않은 자를 법대로 취재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방하시는 이때에 여러 신하가 모두를 전하의 마음 하나가 근본이 된다고 아뢰었는데 이 말이 심상한 것 같으나 평생의 학문으로는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닦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도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아뢰니 전하께서 심상하게 생각하지 말으소서. 큰 강령이 바로잡으면 분경이나 절간 같은 일들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사간 신창이 아뢰기를 조계형은 풍기 군수가 되어 부임하기도 전에 마부를 시켜 나무와 돌을 실어 나르게 하며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도망하니 계형이 노하여 도생리를 매를 쳐서 죽였는데 법사가 알고서 추문하였으나 계형이 매를 친 흔적을 숨기고 그 시체를 감추고
다른 시체를 파내어 대신 보였으니 그 음흉하고 간사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런 무리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그의 죄를 벗기려고 죄 없는 사관에게 매를 칩니다. 지금 상께서 제변을 만나 두려워하시며 신하들에게 연방하시는데 조계형의 사관 같은 것이 오히려 석방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잘못 시행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어찌 하늘에 응종하는 실지라 할 수 있으리까. 시체로 조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조를 범한 자는 죄가 중하여 만장은 사형하고 가벼우면 종신토로 금고하며 누가 자손에게 미침으로 다시 주문하는 것이다. 전에는 장조를 범한 사람의 사간인을 들어 다시 주문하여도 다른 말 없이 복주하였는데 지금의 사간인은 모두 말을 바꾸니 할 수 없이 형장을 가한다. 널리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리라 하며 교리 유관이 아뢰기를 지금 한 관사에서 한 가지 법을 세우기를 청하고 다른 관사에서 이것을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일을 당하면 곧 고치고 사람이 잘 쓰는 데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법을 쓰는 데만 힘쓰니 이는 올바른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형벌을 신중히 하려면 사람을 가려서 쓰는 일을 먼저 힘쓰고 용관을 도태하여 법 조정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 최명창이 아뢰기를 풍속을 돌이키는 이들은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고 또 대신들이 모범을 보이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역대 임금들이 잣단 정령에만 뜻을 두고 심학을 오활하게 여겼습니다. 상께서도 오활하게 여기신다면 어찌 잘 다스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리까. 상께서 정일한 학문과 경을 유지하는 공을 늘 유념하여 만기를 결단할 때 경을 어뜸으로 삼는 공부가 조금이라도 해이하여질까 염려하시고 대신도 자신이나 집안의 일을 능히 있는다면 잘 될 것입니다. 헛납 윤인경이 아뢰기를 재변을 거치게 하는 법은 다만 임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대가는 이복의 관이므로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있으면 반드시 자세히 알아보아 논계하는 것인데도 즉시 쾌하게 들어주지 않고 반드시 대신에게 물으시니 이목의 관을 믿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전에는 사관도 정청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따로 장막을 두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관으로 하여금 전주의 심화를 참관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지평 임추가 아뢰기를 경상도는 매가 나지 않는 곳인데 진상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우니 나는 곳에서만 진상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감해줄 수 있는 것은 요랑하여 감해줌이 어떠한가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진상하는 매를 팔도에 모두 감하여 주도록 하면 가하거니와 만일 죄다 감해준다면 조정 때부터 있던 것을 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수천 정사령이 아뢰기를 신이 근친하려고 경상도에 갔다가 방수하는 군사에 관하여 들으니 아주 먼 곳에서 방수하는 군사들은 쉬는 길이 없어 번드는 날은 많고 번에서 나오는 날은 적으므로 고통이 막심하다 합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모두 그 사정을 알겠습니까? 방하는 일은 어쩔 수 없으나 서북에 사변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남쪽에서 군사를 징집하여야 할 것이니 그 번드는 길을 줄여서 쉴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하리까? 또 조정조로부터 용관을 도태하는 법이 있으나 지금도 용관이 역시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도태하면 어떠하리까 하였다. 부수찬 유돈이 아뢰기를 지금 교화가 위축되어 인심이 야박하고 충후한 마음이 부족하므로 수령들의 탐심을 부려 형옥이 억울하게 지쳐드니 원기를 보호하는 것을 앞세우고 절목을 시행하는 것을 다음으로 삼아야 장구하게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공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은 효과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폐단이 생겨 큰 교화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본말이 있는 말이다. 반드시 인심이 중후해진 뒤에야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박사 이청이 아뢰기를 대저 재변을 거치게 하는 방법은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옛 말에 하늘에 혜성이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혜성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임금은 재변을 기다리지 말고 늘 공고수성해야 합니다 하였다.